안녕하세요. 제가 손준성이라는 사람하고 한동훈 씨 리딩을 조금 해볼게요. 그 사람하고 뭐 김웅이라는 사람하고 막 시끌시끌 난리가 났네요, 뉴스에.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어, 어, 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제가 가만히 한국 검찰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냥 범죄자 집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리딩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뭔가 관심을 두고 자꾸 심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터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터질 게 터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최강욱 씨도 당했다 그러지만 민주당 쪽에 보면은 조국, 정봉주, 박원순, 안희정, 유시민, 이재명, 최, 다, 다 표적수사 다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자살을 했고, 박원순 시장도 자살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살을 했어요. 검찰이 죽인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검찰들이 벌린 짓거리예요, 다. 이거는. 이 검찰은 해체를 시키던지 새로 싹 물갈이를 해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보통 시민들이 얼마나 당했겠어요. 겁을 막 줘가면서 깡패 조직도 아니고 무슨 깡패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리딩을 보면 지금 사라졌죠, 이 사람이. 잠적하지 않았나요? 김웅이 사라졌나요?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어디론가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아주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또 역시 자기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미줄에 걸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밤잠을 못 자요, 사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죠, 그거 고소한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이 사람 잠 못 자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에게 조금 상처가 되는 소식이 나와요, 앞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자기 그 자신이 내가 얻은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뭐가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후회를 엄청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걸. 후회를 해봤자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성급한
어떤 성급한 결정을 내려요, 앞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성급한 일을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하지를 않고 좀 엄벙덤벙하게 서두르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좀 경솔한 짓들을 조금 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대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쓸 것이고, 어쩌면은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요. 큰 그 범죄 그런 데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검찰들이, 이 사람들이 법을 배워서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법을 배워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것만, 그런 연구들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한 번 더 보고 김웅이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볼게요. 아마도 이 사람도 시키는 대로 했겠죠. 하지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또 안 하면은. 정말 이 마피아 같은 것들이 진짜 국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봉급으로 받아 먹으면서 이런 짓거리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정말 못돼 먹었어요. 이건 윤석열이에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아마 껴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표적 수사를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미애 장관을 제가 뺐네요. 추미애 장관도 있었죠. 추미애 장관도 있었고, 또 노회찬, 이렇게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진보 보수를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표적 수사 당한 사람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이에요. 보수 쪽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놈들이 도둑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검찰하고 짝짝꿍 치는 거는 보수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리고 김웅이라는 사람은 유승민 씨 캠프 사람 아닌가요? 제가 유승민 씨 리딩 했을 때 뭔가 비밀이 드러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때예요. 제가 조민군의 리딩을, 조민 양의 리딩을 할 때 그 리딩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올리기를 조민 양을 먼저 읽고 나중에 먼저 올리고, 그래서 그 리딩을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조민 양의 리딩도 해드리겠다고, 유승민 씨 읽으면서. 그 리딩은 한 2주 전에 해놓은 거예요. 유승민 씨하고 홍준표 씨인가? 아니면은 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올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무슨 비밀이 곧 터진다고. 이게 바로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테러 카드는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막 카드가 나오고 세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구죠? 푸틴하고 시진핑 리딩 안 맞았다 그러는데 아직 몰라요. 시진핑하고 푸틴 리딩은. 길게 갈 때는 5년 가는 것도 제가 봤다 그랬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쫓겨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신경 쓰고 싶진 않지만, 이 9월달 운세를 제가 올릴 때도 그랬어요. 뭔가 굉장히 바라던 일이 소원을 이루게 되고 누군가와 같이 뭔가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안보를 나눌 수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을 먼저 했대요. 아마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려고 굉장히 좋은 리딩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와 정말 마음이, 아마도 우리를 지목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 쪽이고 아무래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이제는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딩은 보다 보면 이렇게 카드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숨어 있는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가서 지금 해답을 찾느라고 지금 보세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윤석열이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사라지고 잠적하고 이러나요? 왜 사라져요? 결백을 나와서 밝혀야죠. 막 떠들어대야죠. 이것들이 나를 누명을 씌운다고. 내 전화고 뭐고 다 여기 다 있으니까 조사 싹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검사들이 전화를 한꺼번에 4명이 다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돼요? 윤석열이 있을 때 그거. 한동훈이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윤석열 이 사람은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슨 공약을 내거는데 각종 규제를 다 풀어서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 사람은 정말 안 돼요. 70년 전에 써먹던 그런 환경을 다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각종 규제를 푼다는 게 뭔가요? 환경 때문에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인권 때문에 이거 해서 안 되고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법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미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 갈수록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하는데. 각종 규제를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제목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 KBS 이런 주요 언론에서 이런 걸 떠들어댄다? 윤석열 제가 팽당한다 그랬을 거예요. 저번 먼저 리딩에. 이거는 자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그랬으면 삼성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뭐 삼성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삼성밖에 더 있겠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죽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버리기로. 그리고 진보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진보에서 이런 짓을 할 것 같으면은 최강욱 그 의원 제가 보니까 주민등록 번호 틀린 게 있었대요. 그 검사에서 고소장 옛날에 할 때. 근데 국민의힘당에서 고발했을 때 그것까지 똑같이 틀려서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둘이 짜고 친 거예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국민힘당하고 검찰하고. 여태 그렇게 해먹은 거예요. 여태까지. 그 씨앗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검찰에. 그 자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 더러운 쓰레기 구더기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 청소하고 좀 괜찮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 정치계로 검찰들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다 엑스검찰들이에요. 이거부터가 없어져야 돼요. 미국엔 그런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죄다 검찰들이 다 꿰차고 앉아. 그건 무슨 뜻이냐? 표적 검사를 70년간 해왔단 소리예요. 정치하고 손잡고 이렇게.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짐작은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 리딩을 보면 현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먼저 리딩도 그렇지만 지금 리딩도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꼼짝도 못하게 덫에 걸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덫을 놓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서 딱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데 이 리딩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법적인 조처를 조금 받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수사를 받게 된다든지 증인을 서야 된다든지 법정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어요. 좀 끌려가는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철저하게 밝히라는 어떤 보고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금방 안 나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 한동훈을 차라리 읽을까요? 한동훈, 많은 것들이 한동훈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근데 한동훈은 겁이 없어요. 그냥 악질적인 그런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내기 없어요. 그리고 겁도 많고. 지금 밤잠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씨도 아마 지금쯤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다 드러날까봐. 표시만 안 하다 뿐이지.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다 보면 크게 탈이 난다. 제가 그랬죠. 그 말씀 드렸어요. 트럼프도 끝이 좋지 않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퇴직해서 부동산 돈이나 사기 처먹던 대로 계속 처먹으면서 그냥 살았으면 그래도 모르죠. 이렇게까지 되지는.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면서 이재명을 좋아한다 이래요. 트럼프와 이재명은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트럼프과죠. 사람을 못 봐도 그렇게 못 보나요? 트럼프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트럼프과인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재명 그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치밀하고. 제가 그 사람을 그렇다고 싹 막 좋아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일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 정도지. 제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털려나 이재명이. 오랜 세월 몇 번을 털려도 나올 게 없으니까 가족 문제를 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된 거죠. 없으니까. 그런데 가족 문제로 불화 없는 사람 있나요 어디? 오, 윤석열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 리딩에도 윤석열이 또 나와요. 어쩌면은 윤석열 씨가 두 사람 다 이 사람을 지목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두 군데 다 나왔어요. 손준성 리딩에도 이 사람 리딩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털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검찰이 털면 엄청 나오겠죠. 뭐 가족들하고 너도 싸웠지, 뭐 욕했지,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뭐 죽일 년인가요? 가족들하고 싸웠다고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나하고 싸워서 나쁜 인간들인가요? 아니에요. 가족들은 원래 그렇게 싸워요. 왜?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니까. 믿거라 하고. 욕하죠. 욕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형제간에 싸운 거 가지고. 욕하고. 사람이 승질하면 무슨 욕인들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욕 자체는 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형수가 한 욕을 그대로 되풀이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검찰들이 딱 프레임을 씌워놨죠. 아니라고.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조국 전 장관도 자살 안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절대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 인간들, 악마들. 그 벌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앞으로. 사람을 몇 명을 죽였기 때문에. 궁지에 몰고 구석에 몰고 고양이 몇 마리가 떼거리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조그만 토끼 하나 죽이듯이 그렇게 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역시 좌불안석이죠. 이 사람도.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한동훈이한테 돈을 매겨요. 입을 다물라고 돈을 매기는 거겠죠. 이 사람 그리고 검사직 나갈 수도 있어요. 검사 옷 벗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는 또 변호사 되겠죠. 그리고 다음 순서가 뭐야? 정치판으로 나오겠죠. 어디로 갈까요? 국민의힘당으로 가겠죠. 국민의힘당은 이름을 수십 번 바꿔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제일 처음에 공화당이었죠. 그 다음에 뭐였나요? 범죄자들이 이름을 잘 바꿔요, 원래. 최순실도 이름이 몇 개. 지 아버지 되는 그 인간도 이름이 몇 개씩이나. 이름을 몇 번. 그 사람은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일본 순사하던 거는 알고. 죄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는 거야, 범죄자들이. 변신하기 위해서. 김명신, 김건희. 과거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비난 많이 받게 되고, 아마 대단한 혈투가 벌어질 거예요.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난장판. 검찰에 하여간 엄청난 파국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잠깐만. 이 사람 예. 이 사람 아마도 검사직 관두게 될지도 몰라요. 옷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일들이 지금 터진 거예요. 기대하지 않던, 생각지 않던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해결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여기저기 돈도 먹이고 자기도 돈을 먹고 지금 하여간 이 사람의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먹일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된다든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린다든지 또는 검사장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그러니까 그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강등이 되든지 옷을 벗고 나가든지 이렇게 돼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나서 했어요, 이 사람은. 손준성이나 이 사람은 제가 느낄 때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들을, 심부름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아주 앞장서서 앞제비처럼 신나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느낄 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 사람이. 치르게 되고, 앞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린다, 이렇게 보여져요. 킹 오브 완즈는 제가 생각할 때, 김호수라는 사람이든지, 박범계 장관이든지, 변호사가 제가 완즈라 그랬어요. 킹 오브 완즈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는, 뭔가, 자기 신상에 하여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들기는 하는데 아마 앞으로 거짓말을 술술술술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봐. 이 사람은 좀 좋지 않아요, 앞으로. 예. 아마도 신상의 변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옥소는 모르겠고 검사는 받으러 갈 거예요. 조사 받으러. 감옥소?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걸? 진전이 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동훈, 손준성, 이름 부르기가 좀 힘드네요. 두 사람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